매주 월요일 우리는 월요병이란 것에 걸립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만 되면 수많은 직장인, 학생들이 외치죠. 아, 나가기 싫어. 집에서 더 자고 싶어. 나가면 힘들고 귀찮은 일들만 가득할 거야. 이렇게 시작이란 것이 참 힘든데요. 이건 당신의 의지박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 빠지는 순간 뇌가 생각하고 행동한 힘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를 우리는 부정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정적 사고가 두뇌 활동을 방해하면 인간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월요일뿐 아니라 사실 매일 아침 우리는 이 부정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머릿속 원숭이 죽이기라는 책의 저자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라는 장애물을 원숭이에 빗대서 우리의 머릿속 원숭이가 사사건건 참견하고 시비를 건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침에 두뇌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즉 아침 시간에 뇌가 기뻐할 만한 행동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는 쾌감이라는 보상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도 이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하곤 했는데요. 시험 잘 보면 친구네에서 자고 올 수 있게 해줄게, 장난감 사줄게 같은 말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곤 했죠. 실제로 내가 행복해하는 일들을 통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두뇌 활동이 갑작스레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아침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기 위해선 두뇌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긍정적 보상이죠. 예를 들어 저자는 초콜릿이나 요구르트, 커피 같은 단 음식을 준비해서 뇌의 긍정 파트를 작동시켰다고 했는데요. 비슷한 예로는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어떤 외국 비즈니스맨이 바다 건너 멀리 출장을 와서 아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저자가 시차 문제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의 대답이 재밌더랍니다. 괜찮아요. 호텔 조식이 기대되거든요. 그에게는 호텔 조식이 쾌감 포인트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단 음식을 먹는 것, 조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만의 보상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다른 방법은 아침 햇살을 쐬는 것입니다. 먼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시차 증후군에 시달려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체내 시계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체내 시계 수리법이 아침 햇살입니다. 햇빛이라는 외부 자극이 뇌로 들어가 이때가 아침입니다 라고 재조정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뇌에 있는 솔방울샘이라는 곳에서 햇빛을 감지하는 순간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뇌에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달아나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근데 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녁에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말이죠. 방송가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뇌에도 이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두뇌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한 시간대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아침에 깨어난 후 3시간을 일컫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체내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 물질이 잠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밤에 충분히 잠을 자는 순간 말끔히 청소되기에 아침엔 두뇌가 아주 맑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들어온 정보들을 해마라는 곳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시키는데요. 이 기억들은 자는 동안 말끔히 정리되어 장기 기억으로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처럼 아침의 뇌는 불필요한 기억들을 싹 치환시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에 일어나 공부를 한다면 효율이 몇 배나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당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날도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앞서서 잠을 자면 뇌가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숙면을 전제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죠. 잠들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숙면을 위한 방법들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야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인의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적으로도 핸드폰의 인공 조명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절반까지 줄여 잠에 들기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상이나 글을 보는 것도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죠. 반대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오늘의 기분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전철에서 운 좋게 자리에 앉았다, 혹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3가지 정도 떠올린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꼭 끄고 온도는 살짝 쌀쌀한 편이, 또 저녁 식사는 자기 전에 2-3시간 전엔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기 전 반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은 금방 올 수 있어도 숙면은 힘드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말로 항상 좋은 것일까요? 저절로 몸을 움직이는 아침 루틴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최고의 인생을 위한 최강의 아침 시간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아침의 재발견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